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고민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투자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성공적인 걸 먼저 생각하실 거고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는 걸 먼저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 또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매번 여러분들을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의 길라잡이입니다. 이동주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를 통해서 고민 지금부터 많은 분들 남겨주세요. 자, 저희 성공 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 끝까지 꼼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선택에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고 빠른 고민 해결 가능한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이지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빠르게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노란색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에 고민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알짜 지역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코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최적의 입지와 노후도 조건 충족으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네, 종로구 동승동 192의 14호입니다. 네. 네. 이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분할 증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세금 관계 때문에. 아,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시고요. 네.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봐야 될지 세금적인 부분까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고맙습니다.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네. 굉장히 좋은 주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 네. 젊었을 때 했던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갖고 계셨던 거예요? 네네. 여기가 우리가 딱 이야기하는 그 대학로잖아요.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네. 40년이면 그 대학로의 역사와 그냥 쭉 함께 하신 거네요. 그죠? 네, 한 반평생도 더 됐어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절대 파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어서 증여의 방법을 고려하신다라면 네네.
이렇게 어쨌거나 자녀가 몇 분 있는 대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셔야 될 거잖아요. 네, 둘이 있어요, 남매. 그 두 분한테 적절하게 이렇게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네. 혹시 지금 이 현황이 건물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어느 정도나 됐어요? 우리가 83년도에 이거를 졌습니다. 83년도에 지신 거예요? 예예. 그럼 이제 상당히 노후화가 좀 됐네요. 그죠? 노화돼서 사는 데는 불편은 없어요. 네네, 불편한 건 없고. 그래서 네네. 이걸 왜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건물을 좀 어떻게 더 하면은 나중에 자제분들한테 더 유익할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가 여기가 높이 짓는 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제한 사항도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먼저 간략하게 그 말씀부터 드리고 넘어간다라면, 네. 주택도 좋은 곳이지만, 주거지수 좋은 곳이지만 이미 특수 상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층수가 낮아도 조금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거는 근린 시설로 해놓으면 효용 가치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우리가 서울에서요, 서울이라는 이 공간에서 단독주택의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거예요. 네네. 특히나 지금 우리 어머님이 보유하신 것처럼 이렇게 역세권, 역하고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죠? 네, 아주 가까워요. 네. 편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북쪽에도 도로가 있고 서쪽에도 도로가 있는 코너지예요.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코너예요. 지금 화면상으로 봐도 그리고 대지의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한 100평 돼요. 100평 정도 되죠? 네. 그러면 상당히 이게 활용 가치가 높은 이런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되는 토지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봐보세요. 자, 서울에서 역세권이면서 대형 병원, 대학병원도 있어요. 네. 병원도 있고 병원 시설도 있고 또 주변이 보면 여기가 왜 대학로겠어요? 주변에 대학 타운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마로니 공원이요. 너무 네. 좋아요. 이 마로니 공원이 옛날에 여기가 이 서울대 캠퍼스가 있던 곳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마로니 공원을 바뀌면서 이 대학로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게 서울에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내 거를 막상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제약이 있는 토지지만 이게 갖고 있는 이 주변의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자꾸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아까 드리다가 말던 말씀, 자, 역세권이면서 마로니에 공원 또 옆으로 또 올라가면 낙산공원, 상당히 야경이 멋있는 공원이잖아요. 그죠? 네네. 서울의 멋있는 야경을 볼 수 있는 낙산공원이고, 이제는 도시에서는요, 병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주택가에 대한 선호도 자꾸 올라갈 거예요. 병원도 있고 또 이 대학로가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종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시내 접근성, 그러니까 도심이면서 역세권이면서 편익시설 있고 상업시설 있고 녹지 공간 있고 뭐 하나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입지를 갖추고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여기가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을 못한다. 그렇지만 고밀도 개발을 못하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층의 안정적인 주거지이면서 유익한 편익시설을 다 갖춘 곳이라는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부각되는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분할 이유가 없죠. 그죠? 네네. 그래서 보유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제분이 둘이 있으니까 이 자제분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걸 넘길 것이냐라는 게 고민스러운 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금 미래 가치가 높은 단독주택들은요, 네. 증여의 시기가 조금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세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단독주택이 아파트하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거래 양이 아무래도 아파트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공시 가격에 증여를 할게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만약에 내 앞집이 팔려버리면 공시 가격이 또 인정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네네. 근데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증여를 할 때 공시가와 그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격 있잖아요. 요즘 공시가 많이 올려놓고 하잖아요. 네네.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 차이 사이에서 실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단 이 세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조금 있어요. 단독주택이. 예, 예. 그런데 지금 추세가
이런 단독주택들이나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들에 있는 것, 이런 토지의 가치,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을, 공시 지가를 계속 지금 상향시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도 세금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럼 세금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증여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표 구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여 시기는 조금 빨리 잡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거를 100% 증여가 힘들다라면은 지분의 형식으로라도 조금씩 넘겨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증여는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예, 예. 10년 단위, 요런 10년 단위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 번 정도는 활용해 보실 만 하거든요. 예, 예. 분할이 예, 조금. 예, 이런 제도 조금 활용해 보시게 해서 꼭 유지하시고 자녀분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차츰차츰 물려주시는 까지 하신다라면은 예. 더 이상 서울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 또 이거를 근린 시설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또 수익도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네, 보유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특히나 입지가 좋은 곳의 단독주택의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매도하지 말고요, 어머님. 현명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증여하시는 쪽으로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저는 여기 별내동이거든요. 네, 별내동 하나 아파트인데요. 네, 입주한 지가 한 6년 됐어요. 네, 6년 됐는데 이쪽에 처음에는 서울하고 대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입지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별내역에 네, 4호선하고 8호선이 개통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개통이 되면은 이 집값이 조금 더 지금보다 올라갈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또 뭐 저기 투자 가치로 네, 상동 19단지나 용산 그쪽으로 네. 지금 사놔도 괜찮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별내동에 지금 하나 거주하고 계시는데 교통 호재가 좀 가격 상승을 견인해 줄지,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창동과 용산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방향성을 좀 잡아봐야 될런지 대표님 도움 받아보세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감사한 마음으로 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별내동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네,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덜 오른 것 같아서 속이 조금 상하신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럼 이거를 그럼 팔고 갈지 아니면 그냥 투자용으로 별도로 그냥 창동 19단지냐 아니면 용산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가격 상승이 더 있을 것 같으면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놔두고 네. 그냥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정리해서 자,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살까? 예, 우리가 이게 있어요. 네, 투자 목적으로 보는 거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또 거주주택을 활용한 투자의 방법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사실 거주주택을 활용한 투자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게 사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을 먼저 내가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거보다 창동, 용산, 또 창동, 용산 중에 어디가 낫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네. 자, 별내 신도시를 갈 때, 이곳을 갈 때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 신도시가 조성돼. 근데 서울보다 가격이 그렇게 더 많이, 신도시다 보니까 더 많이 오를 것 같았어. 그래서 갔는데 막상 안 올랐어.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지역을 제일 먼저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럼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신도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자, 신도시가 왜 생긴 거예요? 서울 근교에 신도시가 생긴 이유는 서울의 부족한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서울이 먼저 중심이라는 거예요? 신도시가 먼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중심이에요. 당연히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은 서울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보좌하는 역할을 해주는 주거지 특성을 갖춘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경기권에 있는 것이 좋으냐 서울에 있는 것이 좋으냐 특히 거주주택을 그렇다면 서울에 들어올 수 있다면 당연히 서울에 들어오는 방법을 구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때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때 이거 첫 번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데 위쪽에는 4호선이 들어온다고 하고 아래쪽에는 8호선이 들어온다라고 하니 이게 내 아파트 단지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클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아예 정리를 하고 내가 그냥 서울로 인석을 해서 들어와서 좀 더 좋은 서울의 지역으로 들어와서 보유를 하는 것이 가격 상승이 더 큰지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4호선, 8호선의 개통 이후까지 큰 영향을 받을 정도라면 지금 일정 부분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기 들어오는 것과 거리가 조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단점이 조금 눈에 보여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이게 개통 때까지 보유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지금 빨리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자리를 잡아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이거 말고 다른 주택이 엄 상태에서 이걸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 정리를 하시고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서울로 들어오실 때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말씀하셨냐면 창동과 용산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이때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대 서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서울대 서울을 비교할 때는 같은 이제 서울 권역에서 비교할 때는 결국은 자 창동이고 용산을 비교를 한다라면 미래 가치가 어느 지역이 더 훨씬 높아질 거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창동도 광역교통, 용산도 광역교통, 그리고 창동도 개발한대요. 용산도 개발한대요. 그러면 비슷한 조건이 일단 타이틀을 달았으면 누가 더 크게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자, 광역교통 했을 때 창동의 광역교통 이미지가 커요? 용산의 광역교통 이미지가 커요? 용산이겠죠. 당연히 용산이겠죠. 그죠? 네. 그리고 개발도 창동은 물론 역세권 개발해요. 업무단지 조성을 해요. 그런데 개발의 규모가 용산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내가 용산으로 들어올 조건이 된다라면 서울에서는 어디 들어오는 게 좋냐면 용산을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용산을 들어오기에 너무 무리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또 무리를 많이 하면 사람이 용산을 들어와서 못 버티고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용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로 찾는 곳 중에 한 곳이 창동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자금을 총 모아봐서 맞춰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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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잘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창동도 좋은 투자처가 되겠지만 정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명불허전 용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 자금만 되신다면 용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되 그 안에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레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투자 겸 실거주로 작년 7월에 구매를 했는데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앞으로 어떨런지 향후 전망 짚어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보면서 부동산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예.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 5구역이네요. 장이 5구역. 예, 맞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셨고요. 예. 네, 잘 하셨어요. 아, 예. 네, 왜 잘하셨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자, 뉴타운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원래 계획대로 좀 이렇게 크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예, 해제된 구역이 많아서. 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딱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거의 다 되고 한쪽은 거의 다 해제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구입한 그 5구역 있잖아요. 예. 이쪽 일대는 거의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3구역이 남아있기는 해요. 이쪽이. 예. 근데 이 3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인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거 아니고 또 남아있는 뭐 4구역이나 6구역도 진행이 되고 나면 사실상 장인 뉴타운의 완성판이 내가 구입한 5구역을 중심으로 다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말 그대로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예. 기존 도심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 거야. 이 이야기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새 도시가 만들 때 같이 어우러지는 새 도시가 새 도시다운 모습을 갖춰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새 도시 모습을 갖추는 시간이 조금 필요를 해요. 이 집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5구역 입주하고 뭐 7구역도 입주하고 주변에 4구역, 6구역, 3구역 다 개발되고 또 1구역도 또 입주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야, 지금이 아니라. 예. 지금은 전부 다 지금 아직 공사하고 있고 또 공사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보다 입주하는 게 훨씬 좋아질 거고 또 하나 입주를 해서 그러면 아니 입주하고 나면 그러면 개발 다 끝나고 나면 아파트가 다 완성이 돼서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한 것도 없으면 추가적인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이쪽에는 뭐가 들어올 거냐면 동북성 경전철이 들어올 거예요. 예. 이 동북성 경전철이 들어오면은 딱 5구역은 역세권으로 바뀌어요. 예. 그럼 서울에서 역세권에 대규모 주거 타운에 또 여기 그 꿈의 숲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5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이제 이것까지 이 동북성까지 갖춰지면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주거지의 조건을 갖춘 곳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지역 내에서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입주할 때보다 입주하고 나서 도시의 모습이 갖춰질수록 동북선이 역세권으로 변화할수록 더더욱 좋아진다는 거죠. 그죠? 예. 제 생각에는 입주해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아마 이 장인뉴타운 전체적으로 최고가를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네. 동북선이 호재가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동북선 되는 호재가 많죠. 왜냐하면 예. 4구역하고 6구역 쪽은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예. 근데 이 5구역이나 7구역이나 이 위쪽은 사실 대중교통에서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지하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곳이 동북선이 들어와서 역세권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호재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우이신설선하고는 같아서요. 조금 다르죠. 예. 우이신설선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르고 거리상 위치적인 장점도 조금 다르고. 아, 예. 네, 그 차이는 분명히 나니까 우이신설선하고 동북선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동북선이 훨씬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교통 호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반가운 큰 대형 호재인 거잖아요. 지금 뭐 완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니까요. 완성된 시점에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 고민 남겨주신 사연들 연결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네, SNS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도 고민 올려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올라온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1단지 17평을 투자로 보유 중인데요. 향후 전망과 또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풍납동의 현대리버빌 1단지 어떻게 보시나요? 풍납동 현대리버빌이면요. 이 풍납동은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토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토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백제 토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문화를 보존하는 지역이 풍납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토성의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토성의 안쪽이 토성에서부터 한강변 쪽이거든요. 그 안쪽이 주요 문화재 보존 지구고 그 토성에서 지하철역 쪽으로 좀 벗어난 그 바깥쪽, 거기 바깥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깥쪽은 비교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으로 나뉘어져요. 극명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엇인가 갖고 있다라면 그 단지적인 자체적으로 꼭 개발을 해야 되는 큰 이슈가 생기더라도 사실상 다른 곳에 개발의 이슈를 갖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밀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거주 목적이 조금 강한 곳이지 투자 목적이 강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거주를 하면서 비교적 낮은 주거비를 지불을 하고 내가 송파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셔야지 어떤 재산적인 가치 측면에서 높은 이익을 나한테 실현시켜 주기에는 조금 힘든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풍납동에 17평짜리 현대리버빌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토성 안쪽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염창동 동화 3차 34평을 소유하면서 거주 중이고요. 김포 향산 힐스테이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포에 입주하면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차액으로 서울 중심지 투자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갈아타는 방법 어떻게 보시나요? 자, 먼저 향산 힐스테이트와 염창동 거 중에 그냥 단순하게 염창동 걸 팔 거예요라고만 하셨으면 제가 반대를 했을 건데 염창동 거를 팔고 서울 중심지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찬성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김포 거는 지금 거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첫 번째 상담하신 분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상담하신 분하고 좀 개념이 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데 서울 거와 서울의 바깥에 있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서울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거 서울 밖에 있는 것도 지금 새 거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염창동 꼴을 보유하기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세테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처분을 해야죠. 대신에 서울 거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닌 단순히 그냥 처분 목적만 갖고 계신다 그러면요. 오히려 저는 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 상황이다 그러면 염창 동화를 놔둔 상태에서 처분하고 아니면 두 개를 다 같이 처분하고 좋은 서울 내에서도 훨씬 더 괜찮은 곳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일단 지금 선택하신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중심지 쪽으로 더욱 접근을 해보는 이 갈아타기 전략 괜찮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 방송에서도 오픈 채팅방 함께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갈 거니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시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역적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투자해야 될 마땅한 투자처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른자 위의 투자처는 이곳이다. 지역적인 팁을 좀 전해주시나요, 대표님?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우리가 노른자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해질 곳이 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요한 곳은 많이 유명한 곳은 분명해요. 네. 유명한 곳은 또 돈이 많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노른자리로 바뀌는 곳, 그러니까 유명해지게 될 곳 이런 곳들은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이 어느 곳이 있는지 또 그 접근을 할 때 어떤 방식을 구사해서 어떻게 가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망한 투자처가 어디일까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세미나 참석해 보시고요. 자세한 무료 강연 소식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에서 준비한 무료 강연 소식입니다. 노른자 위 투자처는 이곳이다 라는 주제로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합정역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무료 강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시는 이동주 대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강연은 02-6676-0321번으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6676-0321번 생방송 중에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모든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 중에 접수된 고민 사연들 이동주 대표님이 확인해 보시고 또 고민도 해결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제가 광진구 자양동이에요. 네, 예, 트럭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임대사업 8년 차를 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거기다 그렇게 오래 그렇게 해놔도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양동의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57-91. 91번지 지금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상태인데 향후 전망이 어떨지 대표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만나보시고 상담 자세히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주택은 임대사업 등록을 하셨고요. 네. 언제 구입하셨던 거예요? 작년 5월에 준공이 나서 7월에 네. 세를 줬습니다. 아, 작년 5월에 준공 난 거면 이제 새 거를 구입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8년짜리 등록하셨겠고요. 그죠? 네. 일단은 8년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기다려야 되시는 입장이고, 예. 8년 아마 이제 5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지역 변화가 조금 있을지 없을지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8년 되자마자 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가지 그때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지역이 한강변에 남아있는 주택가라는 특수성은 있어요. 그런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오세훈 전 시장 때 한강 르네상스 한참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조금 주목을 받았는데 그 한강 르네상스가 다 없어지면서 네. 몇몇 현재 남아서 이제 진행되는 곳,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성수지구가 되겠죠. 그죠? 네. 이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한강 르네상스가 지금 없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지역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퀘스천으로 질문사항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남아있는 곳들이 성수지구처럼 개발을 탄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한 시간 동안 좀 지루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대신에 이 자양동 같은 경우는 성수지구에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고 나면은 기대감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죠? 네. 기대감이 올라가면 그것까지는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개발될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년 정도 어차피 내가 등록한 8년 동안은 내가 이걸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이 됐으니까 너무 이걸 애태우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중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 이것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성수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시너지 때문에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죠. 작년에 등록했으니까 이제 한 4년 정도 좀 더 있다가 그때 지역 변화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8년 딱 됐을 때 팔 것이냐 아니면 개발의 확률이 높아졌다. 그때는 8년 이상 보유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꾸준히 관망하시고 또 시장의 흐름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저기 가양동 한강타운 아파트 지금 매수해도 될지 네,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거주 겸 투자 조금. 그렇죠. 가격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네네. 계시는 것 같은데 가격 네네. 상승해 줄 수 있을지 가양동의 한강타운 거주 겸 네네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강타운을 실거주 겸 투자. 네. 네네. 아, 이게 네. 실거주는 괜찮은데 네네. 투자까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싶어요. 아, 그래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네,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한강타운을 눈여겨 보셨다라는 거는 네. 한강타운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네. 예, 그 다음에 주변의 현황이 지금 자꾸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실거주 네. 선택을 했을 것이고 가격도 그렇게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치고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은 단지는 아니다 보니까 선택을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 한강타운이 불과 3년 전만 해도요. 네네. 임대가 비율이 거의 80%였어요. 아, 네.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 네. 현재 임대가 비율이 한 55%, 50%대. 아, 이게 뭐냐면 예. 지금 왜 50%대가 된 거냐면 임대가가 떨어져서 50%가 된 게 아니고 네. 매매가가 급격하게 오른 거예요.
근데 이 매매가가 왜 급격하게 올랐냐면 이거 보니까 주변에 학교도 있고 특히나 마곡지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강변이고 이러한 장점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또 여기서 가격이 또 치고 올라가려면 임대가가 이제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져야지만이 그때 다시 교환 가치가 인정받아서 또 교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앞에 있는 보면 현재 그 CJ 연구소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추가적인 개발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이거를 네. 고려를 해보더라도 지금 투자 목적까지 달성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로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네.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서울에서 비슷한 가격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서울이 네. 지금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지정해놨어요. 아, 네. 이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을 지정해놨거든요. 네. 이거 인터넷에 서울시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딱 검색하면 송파하고 이 가까운 쪽에 신도림 쪽 있잖아요. 아, 네. 네, 그쪽하고 중심권에는 그 중구 쪽에 딱 그 나와요, 단지가. 아, 네. 근데 아마 신도림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가격대로 접근할 거예요. 아, 그거 한번 네. 대안으로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점 감사합니다. 네. 네, 리모델링 시범 단지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곳 짚어드렸으니까 그쪽 고려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지금 일산역 근처에 있는 네, 이편한 세상 어반스카이를 지금 특별 공급으로 당첨받았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계약 직전인데 여기가 지금 교통 호재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 이슈도 있어서 네, 투자 가치가 있는지 저희는 뭐 투자는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인근에 있는 뭐 저 식사동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P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네,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계약 직전이니까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도움 드리고요. 일산 이편한 세상 어반스카이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반갑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신 거예요? 네. 아, 이게 제가 조금 당첨되신 건 일단 축하드리는데 아, 네.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하지 왜 이걸 했을까 좀 아쉬움이 들어서 그래요. 아, 네. 왜냐면 일산에 조금 전에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식사지구에 마이너스 P도 있고 막 그 고민을 하셨잖아요. 네. 이 어반스카이 분양가가 사실 싼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근데 분양가는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분양 사례도 있고 현재 땅값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아, 그럼 결국은 네. 이걸 분양받은 사람은 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화하지 않으면은 내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일산을 볼 때는요. 네. 제 생각에는 그거를 아쉽지만 포기해야 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산의 네. 특성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산은요. 네. 가능하면 경의중앙선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가능하다라면 대화역과 킨텍스와 주염역 있죠. 네. 이 삼각벨트 내에서 머무르는 게 좋아요. 아, 특히 GTX가 들어서기에는 킨텍스 중심이 가장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제가 왜 네. 주염역 쪽까지 끼어든 거냐면 여기도 신도시예요. 결국은 노후화되죠. 예. 리모델링 하건 재건축 해야 돼요. 근데 주염역 쪽에 가면 재건축 가능한 용적률을 보유한 단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 네. 오래된 아파트여도 새 아파트 살고 싶지만 내가 재산적인 가치까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몸테크라고 그러거든요. 몸테크 조금만 네. 하셔서 거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일산에서는 성공한 주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아쉽더라도 정확한 네. 단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지금 방송에서는 네. 그건 방송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요. 아쉽더라도 네. 포기하시는 과감성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산에서는 호재를 품고 있는 그 서구 근처 쪽으로 좀 투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도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